이나 응? 자고 좋은 꿈 꿀 거야? 어, 그래. 따다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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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읽을게. 음. 베갯머리 리더십. 탈무드 속 리더십. 정직, 당나귀와 보석. 옛날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날마다 등에 나무찜을 쥐고 다니는 게 힘들어 은화 5잎을 들고 당나귀를 사러 갔지요. 그런데 젊고 튼튼한 당나귀들은 은화 30잎을 줘야 한대요. 나무꾼은 작고 늙은 더러운 당나귀를 가리켰어요. 주인장, 저기 구석에 있는 당나귀는 얼마인가요? 은화 5잎만 주게.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작고 늙은 더러운 당나귀를 샀어요. 아휴, 고약한 냄새. 목욕부터 해야겠다. 나무꾼은 당나귀를 냇가로 데려가 박박 씻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나귀 갈기에서 반짝이는 보석 하나가 나왔어요. 오, 당나귀를 판 사람이 잃어버렸나 보네. 나무꾼은 얼른 시장으로 가 보석을 돌려주었지요. 어이쿠,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네. 장사꾼은 크게 기뻐하며 나무꾼에게 젊고 튼튼한 당나귀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우정, 두 친구. 피델리오와 제이드는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피델리오는 나이든 부모님을 모셨고 제이드는 어린 동생들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피델리오와 제이드가 거두어들인 곡식과 과일들은 창고에 반도 차지 않았지요. 피델리오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제이드가 걱정이야. 어린 동생들이 많으니 먹을 게 많이 모자랄 텐데. 제이드도 한숨을 푹 쉬었어요. 피델리오가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려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할 텐데. 밤이 깊자 피델리오는 자신의 곡식을 제이드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어요. 제이드도 자신의 곡식을 피델리오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지요. 다음 날 두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창고에 곡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친구의 창고는 줄어들 줄 몰랐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밤, 곡식을 다루던 두 친구는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제이드, 자네였군. 피델리오, 역시 자네였어. 두 친구는 꼭 껴안았어요. 긍정, 와글와글 시끄러운 집.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자기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이 작다고 투덜투덜, 시끄럽다고 투덜투덜. 농부는 참다 못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집은 개딱지만한데 아이들은 와글와글하니 비좁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지. 집에 염소를 들여놓게나. 염소를 집안에 들였더니 시끌시끌 매. 할아버지, 염소 때문에 더 시끄러워요. 그렇다면 집에 닭을 들여놓게나. 닭까지 들여놓자 시끌시끌 매 꼭기요. 아니, 집이 더 좁아지고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염소와 닭을 내보내게. 농부는 염소와 닭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물론 집도 그대로이고 아이들도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마음이 바뀌니 농부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경청, 끄덕끄덕 악어새. 정글 속 늪에 악어 노랑이와 초록이가 살았어요. 늘 사이좋게 지내던 노랑이와 초록이가 오늘따라 서로 씩씩거리며 다투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악어새가 날아왔어요. 노랑아,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나는 맛있는 물고기가 있으면 초록이랑 나눠 먹는데 초록이는 자기 혼자 물고기를 먹고 있잖아. 그래, 네가 화낼 만도 하구나. 악어새는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악어새는 초록이한테 날아갔어요. 내가 물고기를 혼자 먹은 건 어제 저녁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야. 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 악어새는 또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말이죠. 노랑이와 초록이의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는 거예요. 정글의 동물들은 궁금해졌어요. 악어새야, 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한 거니? 난 그저 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이야. 때로는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실천, 훌륭한 제자. 보시오, 사람들을 도운 훌륭한 위인들에 대해 말해보렴. 하지만 포시는 우물우물 대답을 못했어요. 이 녀석, 어제 분명히 위인들에 대한 책을 읽어오라고 했을 텐데. 선생님은 포시를 크게 꾸짖었어요. 며칠 뒤, 선생님은 눈을 치우는 포시를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포시를 칭찬하는 말도 들었지요. 참 착한 아이야. 마을 일에 저렇게 열심히니. 저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도 돕는데요. 포시가 그렇게 착한 아이인 줄 미처 몰랐던 선생님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포시의 손을 꼭 잡고 사과했어요. 포시야, 미안하다. 사람들을 도운 위인 이야기 수백 권을 읽는 것보다 아는 것을 직접 실천하는 게 더 값지다는 걸 선생님이 미처 몰랐구나. 책임감, 목숨을 구한 페인트공.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낡은 배를 한 척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밑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이 생겼네. 내년 여름에나 낚시를 갈 테니 그때 구멍을 막아야겠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페인트공에게 낡은 배를 깨끗이 칠해달라고 했지요. 그 뒤 할아버지는 배에 난 구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름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할아버지는 갑자기 배에 난 구멍이 생각났어요. 아차!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겠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멍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페인트공이 구멍을 막아 놓았어. 할아버지는 페인트공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자네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맙구먼. 하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협력, 개와 고양이의 보물찾기. 숲속의 보물찾기 대회가 열렸어요. 둘씩 짝을 지어 숨겨진 보물을 찾는 대회지요. 다른 동물들은 모두 둘씩 짝을 지었지만 다리를 절룩거리는 고양이와 앞을 못 보는 개는 아무도 짝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양아, 우리 둘이 짝이 되자꾸나. 좋아, 힘을 합쳐 보물을 찾아보자. 한참 보물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외쳤어요.
저기 나무 위에 보물이 있다. 그러자 짝을 이루었던 동물들은 서로 떠밀며 높은 나무 위에 먼저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달랐지요. 고양아,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네가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보물을 꺼내렴. 고양이는 개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보물을 꺼냈어요. 아차, 우리도 짝이랑 힘을 합칠걸. 다른 동물들은 개와 고양이를 보며 후회했답니다. 대화, 수다쟁이 오리. 농장에 수다쟁이 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꽥꽥꽥. 오리는 쉴 새 없이 떠들며 다른 동물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들 아무 말도 못하고 하품만 했지요. 하루는 오리가 황소에게 달려오더니 또 꽥꽥꽥 떠들기 시작했어요. 글쎄, 돼지가 너더러 욕심꾸러기래. 그러자 황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랬을 리 없어. 아니야, 똑똑히 들었다니까. 말도 안 돼. 오리 너 혼자 쉴 새 없이 떠들었을 텐데 돼지가 어느 틈에 내 얘기를 했겠니? 황소의 말에 오리의 두 볼이 빨개졌답니다. 나눔, 마법의 사과. 옛날 어느 왕국의 임금님에게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는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못 고치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온 나라에 글을 써붙였어요. 그런데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법의 물건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든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그 글을 본 첫째가 동생들에게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삼형제는 둘째의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갔지요.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어요. 공주는 사과를 먹고 나서 씻은 듯 병이 나았지요. 임금님은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삼형제가 힘을 모아서 공주를 고쳐주었으니까요. 그때 공주가 말했어요. 저는 셋째와 결혼할래요. 왜냐하면 첫째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제 병을 고친 뒤에도 남아있지만 셋째의 사과는 제가 먹어서 없어졌거든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준 셋째가 공주와 결혼했어요. 셋째는 백성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임금이 되었답니다. 겸손, 거미와 모기. 세상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만한 왕이 있었어요. 이 거만한 왕과 이웃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만한 왕은 이웃나라 병사들에게 쫓겨 동굴 속에 숨어들었어요. 때마침 동굴 입구에 거미가 줄을 치기 시작했는데 왕을 뒤쫓던 병사들이 동굴 앞에 왔어요. 거미줄이 쳐진 걸 보니 이 안에는 없겠군. 가자. 거만한 왕은 작은 거미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요. 거만한 왕은 이웃나라의 왕의 칼을 훔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겁을 먹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지요. 한밤중에 거만한 왕이 이웃나라의 왕의 방에 들어와 칼을 빼내려고 하는데 칼이 이웃나라 왕의 다리 밑에 깔려 빼낼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모기가 앵앵거리며 이웃나라 왕의 다리를 물자 왕이 다리를 들고 벅벅 긁었어요. 그 틈에 거만한 왕은 얼른 칼을 들고 나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찮게 여기던 거미와 모기 덕분이구나. 그 뒤 거만한 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왕이 되었답니다. 베갯머리 리더십, 엄마 리더십, 우리 엄마 리더십 동화.
약속의 리더십. 2000땡땡년 11월 20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오늘 어리를 데리고 약속대로 백화점에 갔다. 전에 약속했던 장난감도 사주고 새 운동화도 사주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공원 가요. 엄마 피곤해. 내일 가자. 엄마, 책 읽어주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엄마, 나랑 놀아줘요. 그래, 나중에. 바로 나와 어리가 종종 나누는 대화이다. 그런데 내가 어제 무심코 어리한테 내일은 아빠 쉬는 날이니까 백화점에 갈까? 하고 묻자 어리는 아무 대꾸도 안 했다. 너 왜 그래? 가기 싫어? 내가 이렇게 묻자 우리 어리가 하는 말. 내일 가자는 건 안 간다는 거잖아요. 내일, 이따가, 나중에, 모두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해졌다. 내일, 이따가, 나중에. 내가 이 말로 우리 어리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던 것일까? 나는 이제부터 어리와 하는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인 양 꼭 지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아, 하나 더. 약속은 꼭 지키되 절대 남발하지는 말 것. 어리한테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했더니 어린 녀석,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약속들을 시시콜콜 다 기억해내고 있다. 아니,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었나 보다. 부모들은 자녀와 한 약속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너무 쉽게 약속을 해놓고 대수롭지 않게 어기곤 합니다. 어린아이와의 약속이니 그렇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부모에게 점점 신뢰감을 잃게 되며 약속은 어겨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돼요. 이제부터는 아이와의 약속을 세상 어떤 약속보다 귀중한 약속으로 여기세요. 일관성의 리더십. 2000땡땡년 12월 8일 원칙 세우기. 내가 어리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분 이상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 며칠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져 어리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다. 딱 오늘 하루만 봐주는 거다. 내일부터는 안 돼. 오늘 몸이 좀 나아진 듯해서 나는 다시 엄격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안 돼.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내가 컴퓨터를 끄자 어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불고 떼를 썼다. 나는 큰 소리를 치며 혼을 냈고 어리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러다가 잠든 어리를 보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뿔싸. 잘못은 오히려 내게 있는 게 아닌가? 어리는 그저 내 원칙의 일관성이 없음을 알고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을 뿐이다. 내 비일관성이 어리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것이다. 나는 다시금 엄마로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철저한 기준을 갖고 아이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의 고든 원칙을 통해 우리 어린은 자기 통제력과 도덕의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 어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닌 듯 싶다. 어리 아빠의 귀가 시간은 늦어도 11시까지인데 며칠 봐줬더니 벌써 12시다. 자기 통제력을 잊었나 보다. 어디 두고 보자고. 부모가 자녀 양육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한결같은 태도로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규칙은 아이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외적 통제인데 일관된 외적 통제를 받다 보면 아이는 곧 그것을 내면화해 자기 통제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일관성은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 도덕의 기준을 심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요. 나눔의 리더십 2000년 12월 15일 가슴이 따뜻한 아이 거리 곳곳에 빨간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세워져 있다. 그 풍경은 왠지 마음 한구석을 포근하게 해준다. 내가 자선 냄비 안에 돈을 넣자 어리가 이유를 물었다. 왜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거냐고.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이 돈으로 조금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행복해. 어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알아들은 것일까? 그렇다. 우리 어리는 가슴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 어리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동네 지하철역으로 향하더니 계단 한 구석에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동전 한 잎을 깡통 속에 넣었다. 딸깡. 어라, 왜 그랬니? 내가 묻자 어리가 말했다. 며칠 전에 아빠랑 지하철 타러 왔다가 저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때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괜찮아요. 아주 기뻐요. 나는 늘 우리 어리가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커주었으면 싶었다. 오늘 그 비법을 알았다. 바로 내 가슴부터 따뜻해지면 되는 거다. 나눔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의 기쁨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책임이지요. 나눔 역시 보고 배우며 익히게 되는 행동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알고 나눔의 고귀한 결과를 깨달으면서 저절로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칭찬의 리더십 2000년 12월 28일 더 많이 칭찬해주세요. 오늘 어리를 데리고 친구 미진이네 집에 갔다. 미진이 딸 소라와 우리 어리는 동갑이다. 그런데 소라는 벌써 그림책을 척척 읽고 구구단을 외고 영어 단어를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듯하다. 어리는 이제야 한글 몇 단어를 더듬더듬 읽는데 말이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어머, 애가 이렇게 똑똑하니 좋겠다. 진짜 부럽다. 누굴 닮은 거라니? 순간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리의 두 눈과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어리의 두 귀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어리가 내 손을 톡톡 치더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내가 똑똑한 아들이 아니어서요. 세상에. 우리 어리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여린 자존감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히고 만 것이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리의 작은 행동도 눈여겨보며 하나하나 칭찬을 해주었다. 어리한테 아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리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싶었다. 머리에서 좋은 사과 향기가 난다는 칭찬에서부터 오물오물 먹는 입이 참 예쁘다는 칭찬, 미로찾기를 정말 빨리 잘했다는 칭찬까지. 칭찬이 늘어날 때마다 풀 죽어있던 어리의 얼굴이 조금씩 밝게 피어났다. 우리 어리가 이렇게 칭찬받을 게 많은 아이였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했을까? 나는 정말 칭찬 구두쇠였다. 부모의 행동 중 가장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요. 아이를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찾아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아이에게 더 큰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키워준답니다.
분리의 리더십 2000년 1월 13일 너는 너 자신의 것 나와 어리가 자주 하는 말장난이 있다. 어리 누구 거? 엄마 거. 어리 누구 아들? 엄마 아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리 누구 거? 하고 묻자 어리가 마치 독립선언이라도 하듯이 내 거. 이러는 거다. 그래 맞다. 네 거 맞다. 나와 연결된 탯줄을 자른 순간 어리 너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의 것이다. 내가 네 엄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인 것처럼. 부모는 종종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고는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데 방해가 되며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아이와 부모가 서로 독립적으로 대하며 잘 분리되고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답니다. 역할 모델의 리더십 2000년 1월 20일 우리 집은 작은 도서관 얼마 전에 이웃 엄마들과 함께 전집을 한 세트 샀다. 어리가 요즘 한글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여 더 늦기 전에 책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 책들은 그저 알록달록한 장식품인 양 거실 책장에 꽂힌 채 먼지만 쌓여간다. 무슨 애가 도통 책에는 취미가 없는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빠랑 텔레비전만 보는 거다. 아까워라 아까워. 나는 꽉 찬 책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며칠 전 집으로 날아온 신용카드 고지서에 찍힌 책값을 보는 순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이 큰 돈을 거저 날릴 수는 없다. 그 특단의 조치란 바로 우리 집의 도서관화. 첫째, 저녁 식사 뒤에는 무조건 텔레비전을 끈다. 둘째, 각자 책을 들고 거실에 모여 책을 읽거나 읽어주거나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 반항을 하던 어리 아빠도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더니 불끈 의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오늘로써 일주일째 우리 집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리는 저녁을 먹고 나면 책장에서 책을 꺼내와 내게 혹은 아빠에게 읽어달라고 한다. 우리 부부 중 한 사람이 어리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할 수 있다. 어리는 이제 책에 푹 빠져서 지낸다. 물론 누군가의 푸념이 슬슬 시작되기는 했다. 어리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되었다고 투정을 하길래 나는 드라마가 중요한지 어리가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 드라마를 낮에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모델링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의 바람직한 측면을 시범으로 보여주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가장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어요.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근사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시간 관리의 리더십 2000년 2월 5일 프로페셔널 엄마 아침에 유치원에 간 어리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들이 어리를 지각쟁이라고 놀렸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 어리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인데. 나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잤고 문득 세탁기를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것부터 하다가 아침 준비가 늦어졌다. 8시 반이 다 되어서야 어리의 유치원 옷이 세탁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랴부랴 유치원 옷을 건조기에 말리고 어리에게 입혀 데리고 나왔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유치원에 가보니 벌써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각쟁이는 어리가 아니라 바로 나인데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은 칠칠치 못한 엄마일 뿐이다. 나는 오늘부터 시간 관리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다. 엄마도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하다. 다시는 우리 어리가 지각쟁이라고 놀림받지 않게 하리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질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만큼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 일도 없으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늘 시간과 힘이 부족할 뿐이지요. 다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시간 관리, 즉 자신이 가진 시간을 좀 더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리 스케줄을 짜고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는 시간 관리에 익숙해지면 실수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거예요. 용기의 리더십 2000년 2월 19일 멋진 엄마가 될 테야. 나는 원래 물을 무서워한다. 물놀이를 하러 갈 때마다 어리와 어리 아빠가 수영을 하는 동안 나는 돗자리만 지키고 앉아있기 일수다. 그래서 올 겨울 큰 마음을 먹고 수영 강습을 시작했고 드디어 오늘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레벨이 올라갔다. 내가 물살을 가르며 뭐 그렇게 멋지게는 아니고 헤엄을 치자 어리는 깡충깡충 뛰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내가 수영을 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어리에게 용기 있고 끈기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게 더 행복하다. 그건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거니까. 용기, 끈기, 최선, 노력. 이런 미덕들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어 가르칠 수밖에요. 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 끈기 있는 최선의 노력 같은 것은 아이에게 자부심과 긍정을 심어주며 자신 또한 닮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지요. 아이를 겁쟁이라고 게으르다고 비난하기 전에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세요. 경청의 리더십 2000년 3월 1일 네 마음에 귀 기울일게. 유치원에 다녀온 어리가 짜증을 부렸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냥요. 그러더니 말이 없다. 왜 그러는지 말해보라고 안달하자 그냥 그러더니 아예 울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어리를 혼내주었다. 다 큰 애가 만날 울기나 한다고. 도대체 왜 우는지 말을 하면 답답하지나 않겠다고. 저녁 때가 되자 어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또다시 물었다. 아까 왜 그랬냐고. 그러자 어리가 말했다. 말했잖아요. 그냥 그랬다고. 그냥 울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그냥. 그래. 어리는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도 분명히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해 아이를 꾸중했다. 어라, 미안해.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 들을게.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게.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말뿐만 아니라 표정, 눈빛, 동작 등 아이들은 많은 것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언어 표현력이 어른만큼 섬세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런 작은 표현들에 언제나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이도 우리와 똑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